시장의 정책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어요. 지금까지 경매를 공부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뭐냐면 단기 매도할 만한 물건 검색만 알아요. 지금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아예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 그러면은 어차피 알려주신 김에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나는 빌라를 고르는 팁도 조금. 수익이 나는 빌라. 9월 7일 날 네. 우리 대출 규제 한번 나왔을 때 저 첫 출근 첫 날. 출근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흘렀는데 또 난립니다. 이제 한 달 돼서 회사 적응했다 싶으니까 또 갑자기 근데 진짜 와 항상 경매라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문제나 그 장애물들이 나타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래 해왔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니면 포기할 건가의 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원님들도 굉장히 혼란에 오고 있는 그죠.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고 그죠? 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끌어들이는 것도 제 역할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냐? 네.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네.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즐겨야죠. 경매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을 내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명도의 문제, 수리의 문제, 많은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못 하겠죠. 시장의 정책을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어요. 다만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네.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알려주셔야죠.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갖고 계세요. 근데 단기 매도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게 매매 사업자로 절세를 해야 되는 게 따라오는데 안타깝게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매매 사업자로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단기 매도가 그냥 불가능하다. 가능은 하죠. 대신 77%를 뱉을 자신 있으면 하면 돼요. 그래서 서울 전역 단기 매도의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입지를 좋은 거를 하나 내가 파킹을 해놓는다 라는 관점에서 경매 물건을 검색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요. 지금까지 경매를 공부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뭐냐면 단기 매도할 만한 물건 검색만 알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러지 않아도 수익이 날면서 팔릴 만한 물건을 찾는 방법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히는 거예요. 독이 됐구나. 오히려. 네,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지 말하는 표시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항상 수업을 할 때 좋은 빌라, 그러니까 보유할 만한 빌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거든요. 첫 시간이 바로 그거예요. 단기 매도 빌라를 전 알려드린 게 아니라 보유하면 좋은 빌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분들의 빛을 발할 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액으로 자본금을 불려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기 매도를 해야죠. 그죠. 그게 가장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비규제 지역의 수도권이 또 있어요. 이번에 규제에 들어가지 않은 아파트나 빌라는 또 괜찮아요. 또 사는 형태도 아파트로도 살기도 하지만 빌라로도 그죠. 살기도 하고 다양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아파트만 팔릴 거야. 또 빌라도 그러네. 좋은 빌라만 팔릴 거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경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경매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란 거는 팔릴 만한 가격을 찾아내는 시세조사에 있고 그 시세조사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딱 들으면 쉽거든요. 야, 들으면 들어가서 하면 되겠구나. 하면 근데 또 발걸음이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시세 조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서울에 있는 데야 뭐 그래도 어떻게든 몇번 발품이라도 가봤으니까. 팔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아내서 그거를 더 집중력 있게 조사할 수는 있겠죠. 내가 무작정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괜찮네? 근데 그거를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지금까지는 워낙 수도권에 있는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기준으로 지방 아파트를 보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 중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것만 쏠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경쟁력이 몰리는구나. 근데 그런 것만 팔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든 배워서 그걸 알기만 하면 적용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크게 어려운 장애물은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일단은 아파트는요 제일 중요한 건 시세조사예요.
에이 아파트 쉽게 하잖아.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 쉽지 않아요? 빌라에 비해서는 쉽죠. 빌라는 진짜 어려운 건 맞아요. 네. 시세조사가. 네. 근데 아파트는 시세조사가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폐차를 많이 해요. 이상한 말이죠. 뭔가 시세조사가 네. 쉬워서 폐차를 많이 해요.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찾아내느냐에 대한 디테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아파트는 경매 처음 하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상품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금매보다 싸게 사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금매보다 싸게 사야 될 때도 있고 금매로 나온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아파트도 있고 다양해요. 그리고 네. 그 시세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얼마의 입찰가를 써야 되는가 네. 또 정말 난해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파트 시세조사라는 거는 시세 변동 폭이 1000에서 2천만 원 안쪽에서 붙어 있어요. 결국에는 입찰가를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의 싸움도 있거든요. 입찰가를 쓰는데 전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부대 비용, 네. 취득세, 법무사비, 뭐 수리비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제외해줘야 되겠죠. 그죠. 수익이 나야 네. 되니까. 근데 그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 뭐예요? 이상하네. 그럼 뭐예요? 그래서 아파트 경매가 쉬운 듯 보여도 결코 쉽지 않아요. 잘 알고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선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간단하게 선별하는 팁 하나만. 선별하는 팁? 예를 들면 우리가 조사한 가격대로 팔 이유는 없어요. 조사할 때는 금매 가격을 조사하지만 네. 내가 팔 때는 꼭 금매로 팔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같은 위기고 혼란의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알아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되고 있어요. 실전에서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실전 위주의 네. 공부를 하는 게 맞다. 그럼 지방 빌라는 또 어떻게 돼요? 지방에 있는 빌라는 네.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할 빌라를 그럼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네네. 자, 지층 빌라입니다. 반지하나. 반지하 네. 빌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싸다고 덜컥 들어가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동단위의 아래에 있는 빌라들. 읍면동 아시죠? 동 밑에 무슨 단위가 있는지 아세요? 리 단위도 있고 그래요. 그 리 단위에 있는 빌라는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동이라는 거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행정구역이 어느 정도 인구도 받쳐주고 어떤 중심지의 역할도 하는 곳을 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라를 하더라도 사람이 좀 몰릴 만한 동 단위의 빌라를 좀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피해야 할 빌라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인구가 계속 소멸하는 도시라고 한다면 네. 더더욱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라 지방에 있는 걸 보실 때는 인구수의 추이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알려주신 김에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나는 빌라를 고르는 팁도 조금. 수익이 나는 빌라? 우리가 급한 건 지금 당장 수익이 날 만한 빌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도권에서도 있고 지방에서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 회원님들도 잘 되셔야 되니까 어차피 규제가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네. 경매는 해야 되고 네. 지금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아예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회원분들이. 네, 바로 지금 당장 입찰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오. 네 정도는 뭐 저희는 해왔던 내용이었어요. 사실 어제도 저희 낙찰 받으신 거 아시잖아요. 실제 이것도 다 물건 추천 나간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도 해드리면 좋겠죠? 와, 이번 수업 무조건 드려야겠네요. 다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거죠, 딱쌤이? 그럼요. 지금도 저희가 소수로만 진행하니까 한 분 한 분 다 상담 진행하면서 물건도 또 선별도 해드리고 하니까 역시 역시 딱쌤이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되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뭔가를 계속 꾸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잖아요. 네. 그 즐길 수 있도록 재밌게 수업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